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의TV의 한동대표입니다. 자, 지금 국제 정세 상황이 아주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또는 뭐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이쪽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전쟁의 당사자인데요. 이제 폭망의 길로 가는 그런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갈수록 푸틴의 입장은 점점점 좁아질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도 안에서도 분명히 지금 이런 상황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푸틴도 안전할 수 없다. 지금 이 전쟁의 목적이 장기 집권을 위한 이런 어떤 목적이었을 텐데요. 점점 이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더 이 내부에 적화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든지 나한테 피해를 주면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지금 푸틴이 하고 있는 행동 자체는 뭐 러시아를 위해서 한다라고 합니다만은 지금 러시아의 국민들 삶은 굉장히 단기간에 아주 멘붕 상태로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상황들 한번 쭉 훑어볼게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뭐 핵 전쟁 위험까지, 핵 발언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아무리 보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 핵을 쓰는 것은 뭐 사실상 자폭행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전쟁할 때 이제 공습이라던가 위에서 폭격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없었는데요. 이런 게 나올까봐 좀 불안하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이제 극동 지역에 있던 군대까지 지금 유럽 라인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이동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계속 뉴스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 공격을 가세할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고요. 지금 러시아의 금융이 완전히 뭐 폭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핵폭탄급이다라고 했던 게 이제 스위프트인데요. 여기 이제 제외가 됐죠. 제외가 되면서 루블화 가치가 무려 30% 폭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통화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요. 이거는 뭐 곧바로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러시아의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마도 푸틴의 지금 반감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전에 히틀러도요. 뭐 총 60번 이상 암살 위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내부의 적을 어떻게든 히틀러는 뭐 막아냈지만 대신에 그런 그 암살에 대한 압박감, 이걸로 정신이 완전 나갔다 그러죠. 정신병자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푸틴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계속 지금 이게 뜻대로 되지 않을수록 점점 이제 궁지로 몰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또 내부적에 지금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금리가 역시 이제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금리가 폭등하면요,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삶이 힘들어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가 이제 뭐 5%, 6%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요. 20%면은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라든가 금에 대한 수요가 급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제2도시를 폭격을 했고 거리에 수십 구의 시신이 지금 산채로 불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어마어마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지금 계속 이 푸틴에 대한 이 제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제재가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붙어볼게요. 일단 첨단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이 뭐 가장 먼저 나왔던 내용이고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도 주춤했었어요. 독일 같은 이제 가스를 싸게 들어오려고 했는데 노드스트림 2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또 대러 제재를 도우면 중국도 제재할 거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뭐 여기에 뭐 크게 반응하지 않을 걸로 판단되고요. 오히려 중국은 이 사태를 최대한 이용해 먹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위안화 결제를 증가시킬 수 있다. 어쨌든 러시아가 달러 거래가 중단이 되면 위안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또 가스를 중국에 또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또 저가로 가스를 받아올 수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 누릴 걸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까지 에너지 제재는 아직까지는 유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보류가 되겠죠. 이거는 정말 어려운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유럽에 대한 가스를 제재하게 됐을 경우에 그 파장, 유럽이 경제가 마비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기업들이 뭐 파산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뒤에 이제 소송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마지막 보루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요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조선주들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노드스트림 2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급등을 한 바 있죠.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 단체 자산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 발급 정지했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의 자산 동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물자라든가 수출 중단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제재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을 금지를 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하기 힘든 행동을 이제 캐나다가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 반도체 쪽이죠. 인텔, TSMC, AMD 이런 기업들이 가장 먼저 반도체 수출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여기 참 반도체 기업들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반도체주들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춤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어차피 좋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빠지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애플하고 구글이 결제 서비스를 중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러시아 쪽에 이 ATM기에 돈을 찾으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어나니머스 국제 해킹 그룹 어나니머스가 러시아에다가 아주 해킹 공격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또 어떤 걸 가했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보드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수입품들, 러시아는 이제 공업품이 많지가 않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제 뭐 알려져 있는 게 보드카입니다. 보드카 전 세계적인 불매 운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수입이 좀 많죠. 어류, 명태, 그리고 대게 이런 부분들은 다 러시아산인데요. 뭐 대게야 뭐 안 먹으면 그만이니까요. 자, 아무튼 그런 부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 대표적인 스위스는 2차 전쟁 때도 전쟁이 안 일어난 나라입니다. 2차 전쟁 때도 중립을 지켰던 국가입니다. 이 스위스가 최근에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했습니다. 푸틴 자산을 동결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핀란드도 중립국이지 않습니까? 핀란드도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대표적인 역사적인 중립국들조차도 러시아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EU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6천억 정도의 무기 지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항공기를 제재를 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러시아도 항공기 제재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메타, 구글 이런 이제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러시아가 뭐 매체들이 뭐 광고 수입을 올리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금지하는 또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쉘이죠. 대표적인 이제 석유 관련 기업이 되겠는데, 이 쉘이라는 업체 러시아 최대의 가스 업체인 가즈프롬하고 합작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BP 러시아 국영회사인 로스네프트라는 회사의 지분 20%를 처분하기로 했고요. 노르웨이도 합작법인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처분하거나 신규 사업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임러 트럭이 있죠. 부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용차에 부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공급을 중단하는 그런 또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사업을 중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르노 역시 러시아 공장을 폐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 스포츠계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피파 그리고 아이스하키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를 퇴출한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러시아가 퇴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본다라면 지금 러시아의 삶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나니머스라는 이 국제 해커 집단입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시스템을 마비를 했죠. 얼마 전에 이제 어나니머스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전에 굉장히 그 사이버 해킹을 많이 했죠. 뭐 미래는 사이버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러시아 군사 데이터를 해킹을 해서 뭐 이메일이라든가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영 매체죠. 여기에 이제 디도스 공격을 또 감행을 했고 여기를 해킹을 해서요. 뭐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면을 송출한다거나 또는 여기 내용 보시게 되면 우리도 북한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의 철도 이것도 서버로 공격을 해서요. 러시아군이 이동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지연시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어나니머스의 주장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이 국영 매체 공격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해킹이 당한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러시아의 전기차 충전기가 마비가 되고 일부 여기에 이제 뭐 영광의 우크라이나 뭐 이런 또 단어를 적어넣는 그런 또 해킹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해커 집단이 움직이면 러시아도 굉장히 여기저기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러시아 금리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1.858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이 금리 인상 속도가 아주 가파르지는 못할 거다. 이런 것들을 10년물 금리를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러시아의 10년물은 12.6%입니다. 6% 있던 게 단기간에 12%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채 뭔가 이 단기채가 급등하는 건 가장 안 좋은 거죠. 우리가 경제로 봤을 때 단기채가 급등하는 게 최악의 국면입니다. 그래서 단기채와 장기채가 역전되게 되면은 이거는 경제 위기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완전 역전 정도가 아니라 6개월 채권 금리가 24%예요. 한 방에 그냥 2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위프트 제재라든가 하다 보니까 이 자금이 가상화폐로 몰렸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13%씩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달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세계에서 좀 그래도 쓸 수 있는 비트코인을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대거 한 방에 올리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뭐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관련주로 본다라면 단기적으로 뭐 우리기술 투자라든가 뭐 비덴트, 위메이드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그리고 갤럭시아 모니터리 이런 기업들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런 반등 나올 때 또 잘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든지 근데 추격 매수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이 폭등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또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에게 조금 반가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MSCI 모건 스탠리 지수가 되겠죠. 연구 책임자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연구하는 책임자가 발언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러시아 주식시장은 서방의 강한 제재 때문에 불안정해졌고요. 그래서 러시아를 MS 지수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러시아를 제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보통 보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의 그 EM 지수, 우리가 이제 MSCI 지수하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모스크바 쪽에 주가가 이제 급락하고 이 자금이 유출될까봐 러시아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증시를 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러시아 기반의 기업들 역시 거래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불안정한 나라의 주식을 MSCI로 편입을 시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외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발언이 살짝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MSCI의 효과를 보게 되면요. 이제 MSCI라는 것은 세계 최초의 국제 벤치마크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펀드의 90% 이상이 추종을 하고 있고요. 매년 분기, 반기, 그리고 1년에 4회 리밸런싱을 합니다. 종목 편입을 하고 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자금, MSCI를 추정하는 총 자금이 3조 5천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하나로 따지면 4경 정도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4천조 정도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M, 이머징 마켓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머징 마켓 신흥국입니다. 1조 5천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일정 비율을 자동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자금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중국이 이머징 마켓에서요. 중국이 무려 32%. 그리고 대만이 굉장히 높아요. 무려 16%입니다. 우리나라보다 GDP는 일단 낮은데요. 16%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12% 정도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11.73%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신흥국의 이제 비중인데요. 여기에서 러시아가 대략 3.5% 정도라고 합니다. 그 자금적인 걸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이 신흥 마켓에서 종목을 보게 되면 대만의 TSMC가 뭐 압도적으로 1위고요. 그 다음에 텐센트가 2위, 바로 삼성전자가 3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외국인 자금이 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정되는 자금, 뭐 그냥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러시아의 이 마켓 비중 3.5% 정도, 이게 뭐 제외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12% 정도. 그러니까 그 자금이 들어왔을 때 뭐 4조에서 8조 원 정도는 좀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 MSCI 때문에 시장이 급등하고 뭐 급락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부터 보게 되면 중국의 MSCI 비중이 높아졌잖아요. 그럴 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걸 아시고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라면 심리적인 약간 좀 방어 역할을 좀 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지수를 볼게요.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심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투자자들이 매세가 조금 이기는, 주식도 전쟁이죠. 전쟁인데요. 이 전쟁에서 매수와 매도 중에서 조금 매수세가 조금 이기려는, 그러니까 매수세의 심리가 조금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반격이 나올 수 있겠느냐. 최근에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유럽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핵폭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이 있었지만, 회의가 있었지만 뭐 당연히 안 될 겁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협상이 되면 그냥 협상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계속해서 어느 차점을 맞춰 나갈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러시아의 어떤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그리고 러시아도 버티다 못해 보면 협상을 이제 어느 정도 중간 단계에서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 또 대규모 공습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나올까봐 조금 그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요, 오늘도 뭐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선물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미국도 금요일도 월요일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요.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하방은 만들어지고 있고 지지는 좀 만들어내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안 깬다. 그리고 저점을 높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이제 하락 3파동 이후에 반격파가 나올 수 있는 배경들은 조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 좀 잘 하시고 정말 좋은 기업들이 지금 필요 이상으로 지금 급락해 있는 종목들이 한국 주식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또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이제 FOMC의 회의, 오늘 2일하고 3일에 파월이 의회에 나가게 됩니다. 뭔가 발언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게 가장 또 중요한 그런 또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아주 이 가파른 어떤 우려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면 미국의 3월달 금리 인상은 0.25% 정도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물론 제일 무서운 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어떻게든 잡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잡힐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지정학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폭등한 다음에는 오히려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 인상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3월 달이 지나가게 되면 어느덧 시장은 조금씩 상방으로 좀 매수세가 좀 이제 좀 다시 반격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아직 뚜렷한 주체가 없어요. 이거는 왜 없겠느냐. 지금 보시게 되면 시장 일별 동향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매도를 했다가 또 매수를 했다가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며칠 동안은 외국인이 좀 매도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개인이 또 대량으로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거는 전쟁입니다. 푸틴이라는 인간의 어떤 그런 내면을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관이 매수한다고 해서 또는 외국인이 매수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좋은 거냐? 볼 수는 없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하락에 개인이 베팅을 했습니다. 하락에 개인이 베팅을 했어요. 과연 역사적으로는 개인이 많이 져왔지만 우리가 2020년도에 그때도 개인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승리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고점에서는 이제 약간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손실을 보신 거고, 정말 꾼들은 이렇게 리스크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매수세가 좀 들어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요. 우리 또 개인 투자가분들 좀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좀 빨리 이런 정말 핵폭탄급들의 불안감들이 좀 없어지고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시기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